예, 포지션 가이디드 텍스트 프롬프트 for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대해 발표할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순서는 배경 지식, 문제 정의,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순서입니다. 먼저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지식은 VLP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배경 지식 부분에서 VLP가 간단하게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그리고 비전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입니다. 프리 트레이닝은 다양한 데이터를 미리 모델에 학습시키는 것을 말하고 파인 튜닝은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학습된 모델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항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 비슷한 데이터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킨 후 파인 튜닝을 통해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학습된 모델을 조정하면서 원하는 모델을 얻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먼저 다양한 동물의 사진을 모델이 학습하여 동물들의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다양한 동물 중 호랑이라는 종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파인 튜닝을 통해 원하는 태스크, 즉 호랑이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비전 랭귀지 모델입니다. 비전 랭귀지 모델은 CNN이나 트랜스포머와 같이 특정한 구조를 가진 모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자연어 이 두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모델을 뜻합니다. 그 예시로 이미지와 텍스트들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와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에 맞는 오브젝트를 찾는 비주얼 그라운딩, 이미지와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의 설명이 이미지와 맞는지 판단하는 비주얼 리스닝 등 이미지와 자연어 둘 다 이용하는 모델을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VLP는 비전 랭귀지 모델과 프리트레이닝이 합성된 말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이용함과 동시에 이미지와 자연어 둘 모두를 다루는 모델을 뜻합니다. 이 VLP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원 스트림 모델, 듀얼 스트림 모델, 듀얼 스트림 플러스 퓨전 인코더라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첫 번째 모델의 경우 이미지와 텍스트를 한 번에 인풋으로 받는 모델을 의미하고 두 번째 모델의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인코더를 통해 벡터로 변환한 후 입력을 받지만 두 번째 모델의 경우 모델과 첫 번째 모델과 다르게 이미지와 텍스트가 약한 수준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모델은 이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을 합친 모델입니다. 논문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진 않지만 이제 원 스트림 모델, 듀얼 스트림 모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했습니다. 다시 논문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의입니다. 저자가 정의한 문제로는 현재 VLP 모델은 비주얼 그라운딩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때 비주얼 그라운딩은 이미지에서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구자들이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FASTER RCNN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경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ASTER RCNN을 통해 리전 피처를 뽑는 게 아니라 로우 픽셀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VIRT 모델과 같이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포지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포지션에 대한 관한 정보를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프롬프트를 통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PTP 패러다임이란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PTP 패러다임과 프롬프트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PTP 패러다임을 중점적으로 연구했었고, 이 PTP 패러다임이 프롬프트를 이용하다 보니 프롬프트 디자인에 대해 약간 언급했었으므로 저도 PTP 패러다임에 대해 좀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PTP 패러다임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를 블럭으로 쪼갠 뒤 태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블럭은 n 곱하기 n 형태로 이미지를 쪼개고 이 실험 결과 n 곱하기 n을 3 곱하기 3으로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때 오브젝트 태그를 부여하는 방식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를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태그를 부여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Fessor RCNN,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essor RCNN은 기존에 사용하는 Fessor RCNN을 사용하고 이 Fessor RCNN을 이용하여 모든 오브젝트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수달, 붕어, 종이, DNA, 한글, 보자기와 같이 맞을 수도 있는 오브젝트 태그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오브젝트 태그 모두를 구합니다. 이때 prediction confidence, 즉 정확도가 가장 높은 오브젝트 몇 개만을 남긴 후 이 각 블럭의 그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용하여 각 블럭의 오브젝트의 이름을 오브젝트 태그로 부여합니다. 그 다음은 클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립은 오픈 AI에서 만든 모델 중 하나로 VLP 모델 중 하나입니다. 클립을 이용한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N개의 키워드를 추출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음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수달, 붕어, 해달, 보자기, 종이, DNA, RNA, 숭어, 한글, 영어, 도라에몽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블럭마다 클립을 통하여 시밀러리티가 가장 큰 키워드를 태그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블럭 같은 경우에는 수달, 해달, 도라에몽과 같은 키워드와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한 후 이때 시뮬러리티가 수달의 경우 90%로 가장 높으니까 이번 블럭에는 수달이라는 태그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Fessor RCNN을 이용하지만 이 저자는 클립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클립을 이용함으로써 카테고리를 이제 미리 정하지 않아 더 많은 종류의 태그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오브젝트 디텍터, 즉 Fessor RCNN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클립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PTP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생성한 것으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저자는 이제 The block P has a O와 같은 프롬프트를 제안했고 이때 P는 블록의 인덱스, O는 블록의 오브젝트 태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PTP를 적용하는 방법 또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용하는 방법은 그냥 기존 모델의 프리 텍스트 태스크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원래 있던 입력 프롬프트에 새로 만든 입력 프롬프트를 포함하여 입력시킨 후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으므로 그냥 이 정도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방법은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새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새로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새로 만들어진 프롬프트의 토큰 순서대로 주어질 때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모델은 어떤 블록 P가 어떤 오브젝트 O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해를 위해서 약간의 예시를 더한다면 토큰 1을 the block 2 has, 토큰 2를 수달이라고 했을 때 토큰 1, 그 블록 2라는 토큰이 주어졌을 때 이 블록 2라는 것을 보고 수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달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디자인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 기존의 태스크를 유지하고 그냥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방식, 새로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설정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 중 실험 결과를 통해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좀 더 성능이 높다는 것을 저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저자가 또 고민했습니다.
이때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the O is in the block P, the block P looks like O, the block P has a O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롬프트가 존재하지만 이 중 the block P has a O 같은 형태가 가장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좌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언어로 설명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모델을 잘 학습하지 못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저자의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주로 여러 벤치마크를 통해 성능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 시간이 10분을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고 이러한 벤치마크 결과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는 나중에 공유해드릴 예정이므로 이제 궁금하시다면 좀 더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벤치마크 결과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제 PTP를 적용했을 때 적용되는 모델의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기존 모델에서도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다. 즉,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PTP를 적용했을 때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잘 해석할 수 있으므로 벤치마크를 통해 성능이 향상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TP 패러다임의 경우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만 오브젝트 태그를 이용하여 프롬프트를 만들기 때문에 실행 시간은 PTP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 이 두 실행 시간은 똑같습니다. 단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추가적인 단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의 학습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저희가 오젝트 태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Faster RCNN을 이용하는 방법과 클립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중 클립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표와 같이 8시간이 걸리지만 Faster RCNN을 사용하는 경우 10일, 14일 정도 시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게다가 이제 게다가 성능을 보았을 때 그 둘의 큰 차이가 없으므로 클립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학습 시간을 줄이면서 포지션을 잘 인식하고 성능도 준수하게 나오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PTP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